그러면 지난 한 주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그리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보험상담소 문 열어볼까요?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벌써 보험보소 보험보소 보험보소. 벌써 오오. 자, 지난주에 저희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그렇죠. 주디, 약관이 개정된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혹시 2000 기억하시나요? 8년. 오. 2008년 이전에 암보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막 박수 쳐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죠? 맞아요. 특히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청취자분들이 질문이나 궁금증이 유독 많은 데다가 저희도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서 이번 한 주 더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암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 오늘은 약관과 판례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중요한 꿀팁 우리 동키 여러분께만 오픈하겠습니다. 오, 그런 얘기는 속삭여야 돼요. 자, 두 분은 항상 보험 약관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잘 주지 않는 꿀팁까지 짚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도 시작해볼까요? 네. 자, 암은 대체 왜 무서운 질병일까요? 질병은 다 우리나라- 무섭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라서 그것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암이라는 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암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에 다발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 대부분이 그 어떤 질병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고요. 네.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아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암 진단금에 대해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진단금이 굉장히 발전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진단금이 발전되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진단금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죠. 한 번만 그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해요. 하지만 여러 번 지급할까요? 아니죠. 단 한 번만 줍니다. 근데 이 암이라는 질병은 참 두려운 게 앞서 권혁준 전문가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위장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폐로 전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험회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번 받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저희 보험 가입해주세요. 혹은 계속 받는 암보험 저희도 출시했습니다. 라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TV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TV 광고나 홈쇼핑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보글이나 포스터 광고를 보면 마지막에 꼭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죠. 보험 가입 상품은 소비자가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라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저도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TV 광고들 보면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들 많이 나오는데 또 인터넷 팝업 뭐 이런 데도 많이 뜨고요.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이거 보는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책임은 보험 소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과연 그 유의사항의 내용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든가 2번 받는 암보험처럼 암을 진단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상품들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2011년도 4월 1일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유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약관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 잠시 살펴볼게요. 약관상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지침서에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에서 C80 이건 전이암 코드거든요. 자, 이 2차성 및 상세 불명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에 암일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즉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매번 약관을 보시는 우리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더듬으면서 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들밖에 안 써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지 하면서 사전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될 정도로 뭔가 코드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지만 뭐 선정 준칙, 악성 신생물, 상세 불명 부위, 1차성 악성 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험 네. 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해석이 진짜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C77에서 C80 요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발생한 암에만 부여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2차성, 1차 아니고 2차, 1, 2 할 때요. 이 전이암 코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 사실 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암은 약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악성 신생물이에요. 이 암이 확인되는 경우 어느 기준을 분류를 할까요? 라는 건데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상선 암이에요. 대표적인 소외감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외감 지난주에도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발병률 중에서도 1등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갑상선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이 발병률이 높으면 손해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이 위험했던 이유는 림프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림프관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로 암이 전이가 될까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제거하는 경우가 사실은 예전엔 많았어요.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 자체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답이죠. 수술로.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요즘에는 무조건 갑상선을 제거하진 않아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성분들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자궁에서만 나올까요? 갑상선에서 예, 나오죠. 맞아요. 갑상선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지죠. 음. 그럼 갑상선을 제거한 경우 원래 나와야 할 호르몬의 절반 정도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갑상선 암일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암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그런데 림프암은 고해감 중 하나예요. 고해감은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소해감 500, 일반암 5천, 그리고 고해감 1억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 분께서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어요. 500만 원이 지급됐겠죠. 그리고 림프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림프는 고해감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1억의 고해감 진단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었죠. 그렇다면 이분이 받아야 될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오, 퀴즈인가요? 소외감 진단금이 500만 원이 있고 일반암 진단금이 5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진단금이 1억 이렇게 들어있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갑상선암, 그러니까 소외감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고해감에 해당하는 림프로 전이가 됐다. 그럼 일단 일반암 진단금 빼고 소외감 진단금인 500만 원과 고해감 진단금인 1억 요거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받을까요? 아니면 원발 부인 갑상선만 받아. 헷갈리네요. 주디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 정답 뭐죠? 네. 헷갈려요. 잠깐만요. 500만 원? 1억? 1억 500? 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이 뭘까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소외감으로 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일반암으로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고해감으로 1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게 림프를 통해서 림프암으로 번졌어요.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이분은 갑상선암도 앓으시고 림프암까지 앓게 되신 거죠.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게 문제고요. 맞추시는 분께 치킨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얘기 좀 더 해봐야죠.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이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갑상선암, 림프암. 갑상선암이 1위 암이라고 했잖아요. 발병률이 높은 암. 림프로 전이될 확률이 많은가요?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건강검진 저희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 건강검진이에요. 갑상선암을 굉장히 극초기에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사선 치료만 하고 끝나기도 해요. 방사선 치료를 알약으로 하기도 해요. 수술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게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림프로 전이될 것 같다 하면 사실 제거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어쨌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두려운 건 전이될까 봐
전이가 되지 않게 막는 게 사전적으로 먼저 막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니까요. 전이 되는 게 많을까 아닐까 빨리 발견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건강검진 중요합니다. 네. 아유 차라리 이 돈 안 받고 안 아프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런 말씀 7246님도 맞죠.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9,500만 원이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7703님을 비롯하여 9,500만 원이라는 답이 아까 김소미 전문가 오 하신 이유로 굉장히 많이 제 들어왔거든요. 잘못입니다. 네, 일단 9,500만 원은 답이 아닙니다. 사과 방송 죄송합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아이고야. 자, 앞서 3부에서 냈던 이 금액과 관련한 문제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두구. 사실 치킨을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답이 많으면 더 좋죠. 네, 보험 약관에 있던 유의사항에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암 진단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고라는 유의사항이 있는 약관을 적용받는 암보험 상품들이 출시된 게 2011년도 4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011년도 4월 1일 이전의 약관에는 유의사항이 없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확률이 많이 올라갔죠. 네. 유의사항이 없는 약관을 적용받는 보험이었을 그러니까 예전 때는 네. 예전 보험이었을 때는 네, 맞아요. 예전 보험에서는 1억 5,500 모두 다 받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고해감, 소해감, 일반암 세 개를 다 받는다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고 나서는 보험 상품에는 안타까워요. 500만 원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정답이 2개였습니다, 여러분. 1억 5,500만 원이라고 써주신 분도 정답. 500만 원이라고 써주신 분도 정답. 그래서 자 발표합니다. 9,500만 원 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새싹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새싹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커피 쿠폰을 쏘겠다라고. 오답자. 새싹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답자에게는 커피 쿠폰을 드리고 힘드네요. 정확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새싹 문자이건 아니면 예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건 치킨을 쏘겠다. 자, 1억 5,500만 원이라고 써주셨거나 5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치킨 쿠폰 가져가실 분들입니다. 8426님, 5403님, 4116님, 5007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커피 쿠폰 2889님, 7246님, 8426님, 7703님, 9922님 축하드립니다. 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힘드네요. 자 이렇게 선물 당첨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을 진단 받으시고 림프로 전이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 진단금 그리고 림프암 진단금, 고해감 그리고 당연히 일반암 진단금까지 모두 지급이 되었고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너무 보는 일, 억울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소외감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지급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림프암이 고해감에 해당하니까 1억 네. 그리고 소해감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500만 원 1억 500만 원 이게 답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네.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근데 아니네요. 속으셨어요. 왜 일반암까지 받습니까? 일반암이 아닌데요. 고해감은 일반암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고해감은 1+1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지금도 만약에 고해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암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네. 고해감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네. 그럼 일반암에 해당하는 진단금과 고해감에 해당하는 진단금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주 받으시는 정확합니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앞서 김소미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손해율로 보면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 거기에 림프로 전이될 확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들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원의 법정 싸움까지 좀 가게 됐었는데요. 이게 실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금액, 방금 갑상선암
진단 받고 전이암 이제 전이되신 분 음. 이게 이제 실제 소송이 있었던 일인 거예요. 어. 예,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림프로 전이되어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음.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금인 소외감 진단금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을 해준 거죠.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재판부가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행이다. 네, 1심에서 소비자 승, 2심 고등법원에서도 소비자 승, 그리고 마지막이 3심인데 보험회사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보험 소비자가 이긴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판결이 정확하게 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고등법원까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요한 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림프로 전이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소송을 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송을 계기로 약관상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11년도 4월 1일 이후 즉 원발 부위에 대한 유의사항이 약관에 작성된 다음부터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을 꼭 소비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주는 암보험, 계속 주는 암보험 저희가 방송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유의사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전이암, 일반암 진단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될 때는 주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저희 방송을 듣고 정말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잘 선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암은 일반암 진단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들어가 있다면 전이암은 진단금을 주지 않는다. 네. 이거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예전에는 와 맞아요. 1억 5,500까지 받았는데 그쵸. 예를 들자면 네. 자 여러 가지 판례들과 약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꼭 살펴봐야 되는지 콕콕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꿀팁도 마무리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지난주에 상담을 도와드린 분인데요. 네. 이분과의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만나고 온 사연자님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고요. 네.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갑상선 진단과 수술 이후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따님 보험도 상담하러 오신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암 수술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 암 수술비를 한 번 청구하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신 혹시 기록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방사선은 아시다시피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몸이 약해진 암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나눠서 조금씩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방사선의 최종 피폭량입니다. 누적한 피폭량이요. 기록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5,000 라드 이상일 경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약관상 수술로 해석이 돼요. 제가 아까도 초기에 발생한 방사선 치료는 알약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약을 먹은 게 수술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방사선 치료도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라드는 방사선의 생물화학 효과를 알기 위한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암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로 인정이 돼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사연자분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방사선 치료 기록지를 한번 확인해달라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지를 보니 방사선 총량이 5,000 라드가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총 14번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확하게는 5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받으셨어요. 2달 동안의 방사선 총 누적량이 5,000 라드가 넘었고요. 그래서
5천 라드일 경우에는 암 수술비를 한 번 더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증권을 보여주셨고요. 확인을 해보니 수술비가 300만 원이 더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님 보험 상담을 요청하셨다가 갑자기 30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게 정말, 네. 약관 전문가분들하고 함께하면 이런 점이 좋죠. 그러니까 뭔가 보험 리모델링, 그러니까 보험 점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받으셨어요? 이건 청구하셨어요? 하면서 못 받은 보험금도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죠. 저도 누가 30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PD랑 따로 얘기해 보세요. 네,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고요. 수술비 정말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죠. 네. 만약 제가 암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도 했다면 방사선 기록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비는 반복적이고요. 방사선 치료 하신 후에도 수술이 아닌데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술 약관 안에 분류표를 보시게 되면 수술 분류표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하죠. 5천 라드 이상의 방사선 양이면 수술비가 다시 한 번 더 지급됩니다. 그러니 이 점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주변에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들 계시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으시고 도움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 내가 청구하지 못해서 못 받았던 그런 보험금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암으로 전이된 암에 대한 보험금은 내 보험의 약관에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둘째. 방사선 치료 5천 라드 이상은 수술로 해석돼 수술비도 받을 수 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